최근에 한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른 김장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정말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슬라이드와 함께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도대체 김장하라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성공과 나눔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진 돈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은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또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일화 하나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어른 김장하는 과연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그의 놀라운 인생을 세상에 알리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혹시 어른 김장하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요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까요? 그의 삶을 몇 가지 사실로만 요약해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다고 하고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심지어 1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사립고등학교를 세워서 그걸 그냥 나라에 기부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나눔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의 엄청난 성공, 그리고 그가 어떻게 베풀기 시작했는지 그 뿌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한약방은요, 말 그대로 문전성시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환자들을 마이크로 불러야 할 정도였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미안해서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의 나눔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20대 젊은 시절부터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그 수가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그가 단순히 돈만 기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명신고등학교라는 교육기관을 직접 세웠고요. 그리고 그 학교를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나라에 바쳤습니다. 근데 그의 교육에 대한 헌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고등학교 말고도 국립경상대학교에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또 기부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배움의 기회를 지원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상도 못할 나눔 뒤에는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평생 동안 번 돈을 전부 사회에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그의 철학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돈을 그냥 쌓아두면 악취나는 똥이랑 다를 바 없지만 이걸 사회에 흩뿌리면 꽃과 열매를 맺는 거름이 된다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의 핵심 신념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자신을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잠시 사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임시 관리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이 세운 학교의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째는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서러움을 후배들은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둘째는 이 돈의 출처가 결국 아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결코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쓸 수는 없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의 삶의 태도를 전부 보여줍니다. 맹자에 나오는 앙불개어천 부부자거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럽지 않다. 그는 이 고전 철학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평생의 신조로 삼고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았던 거죠. 자, 그의 철학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교훈으로 꽉 압축되었는지 그의 삶을 다룬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한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나눔에 대한 생각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 스님이 얼어 죽기 직전인 거린에게 자기의 유일한 외투를 벗어줬어요. 그런데 거린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스님이 좀 섭섭해서 한마디 했죠. 그러자 거린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뭘 더 바라는 거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완벽한 관점의 전환이죠. 거린의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오히려 공덕을 쌓을 기회를 준 저 사람에게 감사했어야 했는데, 진정한 나눔이란 보상이나 감사 인사 같은 건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라는 깨달음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장하 선생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에 어떤 깊은 성찰을 던져주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문 자료는 김장하 선생의 삶을 하나의 거울처럼 사용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나눔, 진실성, 겸손으로 요약되는 그의 삶과 부패와 스캔들, 탐욕으로 얼룩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이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과연 있소이까? 라고 물으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2의 김장하를 찾을 수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른 김장하가 보여준 이 믿기지 않는 삶의 궤적을 보면서 과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삶이란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고 무거운 고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